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의 장원석입니다. 여름이면은 찜통더위에 냉방 전기용품을 쓰지 않고서는 버티기 힘들 지경입니다. 그런데 맘 놓고 전기를 쓸 수도 없는 것이 전기요금 누진제의 탓이었죠. 지난해 전기요금 대란이 발생하면서 정부가 전기요금 개편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미 지난 2014년부터는 누진제 요금을 반환하라면서 법원에서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계속 소비자 원고가 지고 있었는데 처음으로 소비자가 이긴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 투데이 포커스에서 소송 대리인인 곽상원 변호사와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서울시의 청년수당 지급 대상자 5,000명이 선정됐다는 소식 지난주에 전해드렸는데요. 경기도도 만 18세에서 34세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돕기 위한 청년 구직지원금을 다음 달 말부터 지급합니다. 경기도는 총 신청자 5,300여 명 중에서 5,000명을 선발한다고 밝혔고요. 대상자들에게는 달마다 50만 원씩 6개월 동안 300만 원의 구직활동비가 지급됩니다. 피처링 세븐 마비, 스팅의 데저트 로즈 띄워드리면서 2017년 6월 29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주택용 전기는 산업용 그리고 교육용과 달리 많이 사용할수록 요금 증가율이 높습니다. 누진제라고 하는데요. 지난해 여름에 개편이 됐죠. 개편되기 전 누진제 체제에 대해서 이가 부당하다며 2014년부터 전국에서 소비자들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전국 곳곳에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원고인 소비자들이 계속 패소를 하다가 이번에 인천지방법원에서 처음으로 소비자들 그러니까 원고가 승소했습니다. 관련 이야기 해당 소송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인강의 곽상원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일단 변호사님 개인 SNS에 드디어 새 세상이 열렸다 이렇게 적으셨던데. 예, 맞습니다. 이거 어떤 의미를 봐야 될까요? 일단 지금까지 계속 불공정한 체제로 40년 이상 이어져 왔는데요. 예. 그 40년 동안 이어져 오게 되면 사람들이 익숙해집니다. 그 익숙한 불공정을 깨트렸다는 의미에서 새 세상이 열렸다고 한 것입니다. 예. 물론 변호인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기는 좀 까다롭겠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솔직히 승소 가능성을 얼마나 보셨습니까? 제가 처음 전기요금 체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2012년부터입니다. 예. 그때부터 한 2년 동안 연구를 한 것이었고요. 실제로 변호사로서 소송을 제기를 하려면 법원에 제출해야 되는 소장을 작성하게 됩니다. 예. 소장 그때 작성을 20번 이상 계속 검토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관련 이론도 다 찾아봤고 제가 상대방 변호사의 입장에 대해서도 다 한번 써봤었습니다. 실제로 선례가 없는 사건이었고 이러한 요금 체계가 전 세계에 존재하는지 여부조차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고요. 예.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분명히 이길 것으로 봤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진행해 온 것입니다. 예. 물론 지금까지 최근에 6차례 법원 판결에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 제가 한번 드려봤고요. 자,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눠보기 전에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번에 누진제와 관련해서 첫 번째 승소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요.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이 이제 연구는 2012년부터 하셨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소송은 처음 제가 법원에 접수한 것은 2014년 8월 4일입니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12건의 사건을 전국 법원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예. 서울, 춘천,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지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기라는 것은 대한민국에 전기가 처음 들어온 것이 이제 1800년대 말인데요. 예. 그때 이후로 모든 국민들이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기는 필수 재화죠. 그러니까 전기 요금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념의 문제도 아니고 사람의 생활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직 주택용에만 1972년부터 누진 요금제가 도입이 됐다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이 전기 소비를 억압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징벌적 요금 체계라는 것이죠. 예. 예. 그래서 실제 통계를 보면 그 통계를 이제 법원에서도 인정을 했는데요. 일반적인 OECD 국가의 경우에는 산업용, 가정용, 공공산업용 비율이 대략 3대 3대 3 정도로 유지가 됩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만 산업용이 대략 52% 이상, 가정용이 13%, 공공산업용이 32%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미 절반 이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 반면에 산업용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2배 이상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이제 주택용 요금이 훨씬 높다는 것이고요. 그 이유가 이제 이 누진 요금 체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 지금 원고 측의 주장의 근거를 들어주셨는데, 이번 판결이 나오기까지 어느 정도 기간이 걸렸다고 볼 수 있을까요? 다른 판결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제가 처음 소송을 접수한 것은,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2014년부터입니다. 예, 예. 지금 이번에 판결이 나온 사건은 제가 작년에 접수한 사건이고요. 작년에 870분 가량이 접수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전국 법원에 여러 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이유는 전국 모든 국민이 참가하실 수 있다는 의미를 제가 도력한 것이고요. 예. 이렇게 중요한 사건에서 단 한 분의 판사가 독단적인 판단을 할 수 없도록 그러한 취지에서 제가 그 여러 법원에 제기를 한 것입니다. 예. 이번에 판결이 나온 사건은 작년에 이제 접수 사건이고 지금 1년이 안 되는 기간 내에 판결을 한 것인데요. 그 이유는 과거에 판결이 나왔던 사건은 단독 판사님, 그러니까 한 명의 판사님이 판결하시는 사건이었고 이번에 판결하시는 사건은 세 분의 판사님이 합의를 해서 선고를 하신 것입니다. 예. 그리고 가장 인원도 많았고요. 그리고 과거에 이미 법원에 제출해야 되는 서면이나 법원에 제출해야 되는 증거들이 모두 다 완비가 되었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한꺼번에 심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인천지방법원에서 이제 이런 판결이 나온 건데 인천지방법원에만 참여하신 분들이 860명 정도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이게 지금 판결이 인천지방법원에서 나왔지만 예. 인천 지역에 사시는 분들만 포함된 것이 아닙니다. 전국 모든 곳에 사시는 분들이 다 포함된 것이고요. 예. 예. 다만 이 사건의 판결, 그러니까 이 판결이 적용되시는 분들은 이 사건의 원고들만 되겠죠. 예. 자, 이번에 소송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사례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 아닙니까? 예, 주로 예. 어떤 분들이 소송에 참여하셨나요? 제가 그 소송에 참가하신 개별적인 분들이 제가 구체적인 특정까지는 제가 할 수는 없습니다. 예, 예. 실제로 저희 법무법인 인강위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를 하시는 것이고요. 접수하신 이후에는 이제 저희 법인에 전화를 하십니다. 예. 그러시면서 불편을 하소연하시고 비로소 이러한 부당성을 알게 되었다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소송의 승패 여부와는 관계없이 응원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목소리를 내는 그 논거는 비슷하겠군요. 이 소송은 각 국민들의 불편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고요. 예. 이 전기 요금 규정이 왜 불공정한지, 그래서 왜 무효인지, 따라서 왜 국민들이 지금까지 부당하게 납부했던 전기요금을 반환받아야 하는지 법률적인 이론을 다투는 사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인 전기 소비자의 불편은 크게 중요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는 이 법적인 다툼을 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이 나 이것 때문에 불편하고 돈을 좀 더 내야 되고 이런 것보다는 법적인 상황에서 좀 역차별적이고 불공정한 약관이 잘못됐다는 점을 파고들어야 됐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주택용 전기에만 누진 요금제가 규정이 되어 있고 예. 다른 용도에는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주택용 누진 요금제가 합리적이거나 실제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한국전력공사가 홍보했던 것처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체제라면 다른 요금제도 도입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비단 전기뿐만 아니라 뭐 수도라든지 통신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모든 영역에서 도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하지만 그렇게 도입된 사례는 전혀 없고요. 오직 전기에서만, 그중에서도 주택용 전기에서만 누진 요금제가 도입이 됐고 그로 인해서 이 실제적으로 통계를 보게 되면 주택용 전기 요금을 걷어서 실제로 산업용에 보전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일단 부당한 요금을 돌려달라는 것이 가장 핵심이고 그로 인한 근거로서 좀 불공정한 약관이 있고 징벌적인 요금 체계다라는 걸 주장하셨는데 그 내용 중에서 제가 좀 궁금했던 것이 제대로 된 통보 방식을 거치지 않은 채 약관 변경을 통해 부당한 요금 인상을 강요했다라고 한 부분도 있었거든요. 요거는 예. 어떤 의미인가요? 실제로 대한민국 전역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주체는 한국전력공사가 유일합니다. 예. 그 말은 한국전력공사는 독점적 사업자라는 것이죠. 이 전기라는 것은 생활을 하면서 필수적인 재화인데요. 이 전기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오직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저희는 지금까지 매일매일 전기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로 전기 구입과 관련한 계약이 어떻게 체결되는지 실제로는 알지 못했습니다. 예. 그것이 법률로 정해지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계약인 것인지 그 요금이 적정한 것인지 아니면 과다한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이고요. 실제로 이 한국전력공사의 전기 요금이 부당하다고 하여도 저희는 이 전기 사용, 그러니까 한국전력공사를 통한 전기 구입을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는 이유는 한국전력공사는 독점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독점 기업이 그러니까 자신의 편의에 따라 혹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 정한 전기 요금을 그 타당성 여부, 그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한 번도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통로도 없고 절차도 없습니다. 그냥 예. 강제당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군요. 자, 지금 누진제와 관련해서 2014년부터 소송을 제기해오고 있었는데요. 소비자들이 그런 소송의 법률 대리인인 곽상훈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에서 처음으로 소비자들 원고가 승소 판결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로 뭐 질문이라든지 의견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원고의 얘기를 들어봤고 이제 법원에서 이런 판결을 내린 근거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기존에는 뭐 그렇게 차별적인 사항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판결을 내렸던데 이번에는 어떤 얘기를 했던가요? 기존에 저희가 패소 판결 받은 것에는 예. 차별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한 것은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주된 이유는 이 전기요금 약관, 그러니까 주택용 누진제 요금 약관이 위법해서 무효인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전기요금 원가가 얼마인지를 알아야겠다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그런데 전기요금 원가라는 것이 그 원가와 관련한 자료는 오직 한 점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한 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독점 기업이 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전력공사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 전기요금 원가와 관련한 자료를 외부에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국회에 제출도 하지 않았고요. 심지어는 이 소송에서 법원에 제출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제출되지 않은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기존에는 패소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거 판결문들을 제가 다 공개를 해두었는데요. 그 판사님들께서 자의적으로 추출한 몇 가지 통계를 가지고 실제로 거기 부당하지 않다고 한 것입니다. 예. 이번에 법원이 한국전력공사에다가 왜 주택용에만 누진제가
도입돼 있냐 이렇게 이유를 설명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한전은 설명을 안 했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하. 만약에 이 누진 요금제가 합리적이고 실제로 효용성이 있는 것이고 공정한 것이라면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주택용 전기 요금에만 누진 요금제를 도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 산업용 요금에도 일반용 요금에도 전기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도입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 일반적으로 이제 전기도 일반적인 물건입니다. 물건을 구입을 하는데 더 구입했다고 해서 그 형벌과 같은 정도의 요금을 납부하도록 강제하는 경우는 없는 겁니다. 예. 자, 이번에 이 첫 번째 이런 판례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례와 관련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판례로 자리 잡게 된 것이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앞으로 전국적으로 또 이어질 재판에서도 영향을 줄까요? 지금 제가 총 12개의 사건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까지 패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전부 다 제가 항소해 두었습니다. 아하. 예, 비로소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건들은 모두 다 합의부, 즉, 판사 세 분이, 함께 심리하는 사건들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12개 사건들 모두에서 이번에 인천지방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사건을 심리를 했었고, 예. 합의부, 그러니까 부장판사님이 그 다른 판사님들과 함께 합의해서 첫 번째 내리는 판결이었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다른 사건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한국전력공사가 항소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항소를 할 수도 있고 항소를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예. 저는 항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죠? 예, 그 이유는 뭐냐면요. 제가 지난번에 그 패소 판결을 받은 이유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기요금 원가인 것이거든요. 예. 저희가 법원의 전기요금 원가가 만약에 판단 기준이 된다면 한전이 전기요금 원가와 관련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할 것을 제가 거듭 요청했었고 실제로 법률에 따라서도 한국전력공사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전기요금 원가 관련 회계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 그런데 그 자료의 제출도 거부했습니다. 거부 이유는 영업 비밀이라는 것이죠. 결국 미스터리로 남게 될 만한 사항이군요. 그러니까 예. 한국전력공사가 항소를 하고 그 다른 판결과 마찬가지 이유에서 항소를 한다면 한국전력공사는 부득이 전기요금 원가 관련 자료를 제출을 해야 될 텐데 과연 제출할 수 있을런지 의문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제 몇 가지 청취자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32번님, 인천 말고 다른 법원에서도 이겨서 누진제 자체가 폐지됐으면 좋겠습니다. 돈 없는 사람일수록 밖에 나가면 돈 들어서 집에 있는데 그럼 계속 전기를 쓰게 되잖아요. 그리고 3193번님이 가정용이 아닌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어떤 법적인 접근은 없습니까? 저희 집이 업장을 운영 중인데 이번 여름에 에어컨을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는 전기료 걱정을 벌써 하시네요 하면서 또 이게 사업하시는 분들 그 나름대로 또 고충이 있나 보군요. 그 부분에 대한 접근은 아직까지는 생각 없으신지요? 실제로 전기 요금 체계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의 사건에서 다양한 문제를 다룰 수는 없는 것이고요. 추후에 별도의 사건을 통해서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누진제가 이게 개편되기 이전의 것을 문제 삼고 있는 거잖아요. 지난해 개편된 것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분들이 만족스러웠다는 입장이신가요? 그 원고 측에서는? 일단 지금까지 40년 이상 그 누진 요금제가 도입되었고 예. 최근 10년 동안에는 6단계 요금 체계를 계속 유지해 왔습니다. 예. 그런데 지난해 말에 전격적으로 이제 전기요금을 개편했다는 것이죠. 제 판단에는 많은 국민들이 주택용 전기요금에 대해서 부당성을 비로소 인식하셨고 예. 그 인식 때문에 한국전력공사에서는 마지못해서 전기요금을 개편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6단계 누진 요금 체계라는 것이 그 비율을 드리자면 몽둥이로 6대 맞는 격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세대를 때리겠다고
받고 하는 것이죠. 3단계니까요. 예. 실제로 그렇게 단계를 두는 것이 적정한지 정당한 것인지는 매우 의문이고 예. 이번 판결에서도 누진 요금 체계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삼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3119번님하고 7214번님이 이제 이번에 승소 판결이 나니까 아무래도 소송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이 더 늘어나진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이런 절차라든지 뭐 어려운 것이 있는지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욱더 많은 국민들께서 참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야 실질적으로 반환을 받으실 수가 있는 것이고요. 소송에 참가하시지 않으면 반환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예. 전기 요금이 향후 개편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과거에 부당하게 납부한 돈은 돌려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현행 법제상 소송을 통해서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밖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제가 그 법무법인 인강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금도 계속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간단한 절차를 통해서 참가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지금도 저희 법인에 전화를 해 주시고 아니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가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전을 상대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부당소송에서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곽상원 변호사였습니다. 에지엣의 Hard to Say I'm Sorry 듣고요. 2부에서 뵙죠.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입니다. 수도권 사용 설명서 코너로 바로 이어가죠. 네, 수도권 사용 설명서 부동산 114 리서치센터 하명진 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첫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6월 19일에 주택시장 대책이 발표가 됐는데 정부 설명대로 족집게처럼 투자 과열 양상을 보이는 지역을 골라서 전매 제한 기간을 늘리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게 핵심이었죠. 그렇습니다. 일명 핀셋 규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중강도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우선 분양권 전매 및 1순위 청약, 재당첨 제한이 강화되는 조정 대상 지역에 경기 광명, 부산 기장군 및 부산 진구 등 3개 지역을 추가해서 총 40곳으로 늘리고 또 서울 전역의 전매 제한 기간을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강화했습니다. 예. 조정 대상 지역의 여신 기준을 높여서 주택담보대출 인정 비율인 LTV와 총부채 상환 비율을 각각 10%포인트씩 낮춰서 대출을 더 조인 것인데요. 여기에 중도금 집단대출 같은 분양시장의 대출도 잔금에 대해서 DTI 규제를 7월 3일부터 신규로 적용합니다. 그리고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빠르면 8, 9월경 개정해서 하반기부터 재건축 조합원당 주택수 공급을 현재 최대 3주택에서 1주택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예. 이 6.19 대책이 나오자마자 일단 서울 지역 분양권 거래량이 6월 들어서 처음으로 좀 감소할 전망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서울부동산 정보 광장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이었죠. 서울 분양권 거래량이 987건을 기록했습니다. 일평균 기준 42.9건으로 지난달 대비 약 6.6건 줄어든 수치인데요. 예. 올해 들어서 서울 아파트 분양권 거래량이 매달 상승세를 유지했던 것과는 사무 분위기가 달라진 것입니다. 실제 지난 5월에는 총 1,535건으로 2007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에 역대 최고 거래량을 기록하기도 했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을 원인으로 분양시장과 재건축 시장을 지목하면서 6.19 대책 이후 관망세가 짙어진 데다가 불법 전매 같은 위법상에 대한 시장 단속에 나서면서 서울 주요적 공인중개사무소가 개점 휴업 같은 실질적인 거래 중단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이와 달리 7월 3일 대출 규제가 강화되기 전에 신규 분양 물량을 공급받으려고 하는 분양시장이나 건설사의 밀어내기가 나타나고 있는 청약시장에는 상당히 많은 사람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분양권 거래는 줄어들고 있는데 아파트 매매가도 여전히 뜨겁고 그 주택 거래는 늘어나는 실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주말에 모델하우스 청약 인파가 상당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분양 시장은 좀처럼 분위기가 가라앉지는 않고 있는데요. 예. 7월에 전국적으로 48,000여 세대의 아파트가 분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투기과열지구 같은 이제 정부의 추가 규제가 강해지기 전에 오히려 공급하려는 건설사의 밀어내기 분양이 당분간 여름 분양 비수기에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예. 특히 그 대선 때문에 성수기에 공급되지 못한 물량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자의 경우도 유망한 물량 위주로 대출이 강화되기 전에 청약 전략을 짜는 분양시장 양극화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6.19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 지난해 첫 주말에 전국적으로 18만 명이나 되는 굉장히 많은 인파가 모델하우스에 몰렸다고 하고요. 예. 특히 경기도 성남 판교, 군포, 그리고 서울 은평 수색동, 그리고 강동구 고덕동 같은 대기 수요가 있는 분양사업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곧 여름 휴가철에 도래하고 이제 분양시장의 과열이 꺼지지 않거나 집값이 다시 급등할 경우 정부가 투기과열지구 지정이라든지 또 8월에 가계부채 종합대출 규제 같은 이제 추가 대응 수단을 활용하겠다고 이제 엄포를 놓고는 있지만, 예. 서울이나 수도권 일부의 인기 공공택지는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기 전까지 청약 인파가 좀처럼 수그러들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예, 새 아파트 분양 시장에서는 막차 타려는 분들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그런데 그 수도권의 기존 재고주택 시장, 재건축을 포함해서요, 이쪽은 어떤가요? 가격 상승률이 좀 둔화했다는 소리도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한풀 좀 수그러든 모양인데요.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전주의 절반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예.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0.17% 상승해서 이전 주보다 0.15%포인트 줄어든 소치를 보이면서 분양시장과 달리 재건축 시장이나 기존 주택 시장의 상승폭이 축소된 모습인데요. 6.19 대책이 발표되고 재건축 아파트 거래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매도자들은 매물 출시를 보류한다든지 또는 시장을 주시하면서 관망하거나 눈치 보는 모습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 수도권 신도시는 0.06% 그리고 경기 인천은 0.03%로 향후 가격 상승 기대감에 호가 상승이나 매물 회수의 움직임이 일부에서는 나타나고는 있지만 오른 가격의 거래는 쉽지 않은 모습이고요. 분양시장과 달리 기존 주택시장은 당분간 숨을 고를 전망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소식 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부동산 114 리서치센터의 함영진 센터장이었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들의 살맛 나는 오늘 하루를 위해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수도권 핫 이슈를 쉽고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투데이 포커스. 수도권 청취자 여러분들의 귀와 입이 되어드리는 코너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의 가장 중요한 행정 소식을 가장 발빠르게 짚어보는 수도권 행정 탐방까지. 똑 소리나는 수도권 라이프를 원하신다면 지금 듣고 계시는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9시 10분 놓치지 마세요. 참! 수도권 투데이의 문을 두드리고 싶은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저하지 마시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수도권 투데이는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 10분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합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출입처로 가보는 시간, 오늘은 서울시청으로 가보겠습니다. YTN 김선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선희입니다. 예, 서울 지하철에 3D CCTV가 설치된다는 소식 들어볼까요? 네, 서울 지하철에 설치될 예정인 이 CCTV는 사각지대가 없고 기존에 있는 것보다 화질이 5배 좋은 그런 3D CCTV입니다. 네. 서울 지하철 2호선부터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대합실과 승강장, 선로 등을 이 3D 모델링 기반의 CCTV 시스템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게 되면 3차원으로 지하철역 내부를 정밀하게 살핀 뒤에 최적의 카메라 위치를 선정할 수 있어서 CCTV 화면에서 벗어나는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습니다. 또 객체인식 기능이 있어서 제한구역에 누가 침입을 하거나 화재가 발생하면 그 위치 정보를 영무실과 종합관제센터에 실시간으로 알려줍니다. 서울교통공사는 하반기까지 우선 5호선 군자역에 이 3D CCTV를 시범 설치한 뒤 1호선부터 8호선까지 모든 역사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자, 요즘에 대기질에 대한 관심이 참 높아졌는데요. 다음 달부터 서울 시내에서 이틀 연속으로 초미세먼지 수치가 나쁨으로 예상이 된다면 출퇴근 시간대에 버스와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을 공짜로 탈 수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달 초에 서울시가 서울시 미세먼지 10대 대책을 발표를 했죠. 그런데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는 것을 어제 확정해서 발표를 한 것입니다. 이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무료 탑승은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50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를 넘어 나쁨 수준을 기록을 했는데 그 다음 날도 이 나쁨 수준으로 예상되는 경우, 즉 연이틀 나쁨 수준으로 예상이 되는 경우 서울시장이 단독으로 발령하는 이 서울형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지면 시행됩니다. 이 발령 전날에는 재난 문자 메시지도 시민에게 보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서울형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지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자율 참여형 차량 2부제가 시행이 되는데요. 어디까지나 말 그대로 자율 참여형이기 때문에 참여를 높이기 위해 대신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무료 카드를 내놓은 것입니다. 요금 면제 대상은 1호선부터 9호선 지하철, 또 다음 달 개통하는 5일 신설 경전철, 서울 시내 버스와 마을버스입니다. 1호선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코레일 등 다른 기관이 운영하는 분당선, 경의중앙선, 또 공항철도, 신분당선 같은 철도 노선과 경기 인천버스는 일단은 다음 달은 제외입니다. 서울시는 이런 타 기관 소속 대중교통도 함께 출퇴근 시간 무료에 동참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 초미세먼지 강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10월 전에는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서울형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서울시와 자치구 공공시설 부설된 주차장도 모두 문을 닫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김포공항 인근에 계시는 분들은 항공기 소음 때문에 여름에 문 열어놓기도 쉽지 않은데요. 이곳 환경이 좀 쾌적하게 바뀐다고요? 네, 한국공항공사가 관리하는 소음 대책 지역 중에 한 곳이라고 합니다. 김포국제공항 인근의 양천구 신월동 양원초등학교 일대 환경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개선하기 위해 하늘길 초록동행 프로젝트가 추진됩니다. 이 하늘길 초록동행 프로젝트는 양원초등학교 일대의 항공기 소음 대책 지역 27,000제곱미터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총 사업비 10억 원을 들여서 민관이 공동으로 투자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까지 추진이 되고요. 이를 위해 어제 서울시가 양천구 한국공항공사 또 환경조경나눔연구원과 함께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 지역은 양원초등학교뿐만 아니라 광영고등학교 등 여러 학교가 밀집해 있는 그런 주거지로 항공기 소음 피해는 물론이고 시설이 노후되고 또 좁은 골목길에 양방향 불법 주차 등으로 주거 보행 환경이 열악한 곳이었는데요. 예. 서울시는 마을 곳곳에 자투리 땅, 또 골목길, 개방이 가능한 사유지 등의 정원을 조성하고 교통 체계를 개선해서 그야말로 안심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들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제철 농산물로 여름철 보양 음식을 배울 수 있는 곳이 있다는 소식까지 짧게 들어볼까요? 네, 서울시 농업기술센터가 다음 달 6일부터 7일 이틀 동안 서울시민 200명을 대상으로 제철 농산물을 이용한 건강 약선 음식, 즉 약이 되는 음식 강좌를 합니다. 예. 김찬희 약식 음식 전문가가 여름 건강 약선 음식에 이해를 뒀고요. 오이 약선 물김치, 애호박 잡채 등 음식 요리 방법도 알려주는데요. 이론과 함께 실기가 이루어지는데 참가비가 없습니다. 서울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신청을 하면 되니까요. 예. 다음 달 3일 오전 10시 메모해 두셨다가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YTN 김선희 기자였습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끝으로 속보 짧게 하나 전해드리고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장중 코스피가 2,400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들어왔고요. 김상곤 교육사회부총리 청문회가 오늘 10시에 열리는데요. 방금 국회에 도착해서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기자들에게 밝혔다는 내용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장원석이었습니다.